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나가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이렇게 답답할 때에는 집안에서 좋아하는 만화나 영화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즐기기 좋은 만화를 장르별로 골라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만화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고 또 인상 깊었던 만화인가가 첫 번째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거나 인기는 많았더라도 제 기준에 별로였던 만화는 선정 대상이 되지 않았기에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결과와는 다를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도 해당 만화의 명성, 작가의 유명세와 다른 작품, 판매 부수, 영화나 애니에 미친 영향력 등도 고려했습니다. 유리가면은 연재 기간이 40년이 넘는 전설의 만화입니다. 이 만화를 보던 10대 청소년이 연재 기간 동안 결혼하고 부모가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으니까요. 현재도 작가의 개인 사정으로 여전히 휴재 중이고 팬들 사이에서는 이 생의 결말을 보긴 틀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순정 만화의 대표 주자입니다. 작품의 여주인공 기타지마 마야는 중국집 종업원으로 편모스라에서 힘겹게 자라는 10대 소녀입니다. 은퇴한 왕년의 스타 치키가게 치구사에게 우연히 발탁되어서 연기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놀라운 연기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미래의 톱스타가 있습니다. 히메가와 아유미인데요. 이 히메카와 아유미와 기타지마 마야가 연극 홍천녀의 주인공을 놓고 경쟁하는 게 주요 줄거리입니다. 홍천녀는 기타지마 마야의 스승인 츠키가게 치구사가 주연을 맡아서 대히트를 기록했던 전설의 명작입니다. 츠키가게 치구사가 공연장에서 떨어진 조명 등에 맞아 얼굴에 중상을 입은 후에 공연이 중단된 비극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그녀가 자신의 뒤를 이을 여배우를 20년 동안이나 찾아 헤매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 만화의 작화체는 여성 팬들 사이에서는 별말이 없지만 남성 팬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등장인물에 대한 섬세한 심리 묘사, 또 라이벌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성장하는 주인공 등으로 남성 팬들도 많습니다. 이 만화를 보고 연기를 직업으로 택했다는 여배우들이 존재할 정도니까요. 연재가 40년이 넘다 보니까 연재 당시와 어울리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이 등장하면서 리얼리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역대 판매 부수 5천만 부로 공동 39위를 기록했습니다. 드라마 부분에서는 사채꾼 우시지마를 뽑았습니다. 이 만화는 사채를 본격적인 소재로 사용한 유일한 만화가 아닐까 합니다. 작가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뒷세계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한 소재를 만화로 옮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작가가 사채를 둘러싼 암울한 현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담아내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요. 덕분에 등장인물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멸하거나 끝없는 좌절과 방황에 시달릴 것을 암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독자들이라면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소재는 사체지만 이 만화가 지적하는 문제는 인간의 절제할 줄 모르는 탐욕과 허영입니다. 이 작품에서 사체를 빌려 파멸을 맞는 이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거나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또 습관적인 도박 중독을 가지고 있는 등 구제불능인 인물이 대부분입니다. 사채업자인 주인공 우시지마 카오루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빌려주고 빌려준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는다는 사업 방침에 충실한 냉정한 모습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갑의 입장을 내세워서 채무자를 핍박하거나 우월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할 뿐입니다. 작가가 우시지마를 사업가에 가깝게 묘사했다고 해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사채업자는 법을 어기고 채무자들의 인생을 파멸하는 범죄자에 불과하니까요. 사채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는 사업을 일으키거나 또는 집안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리이자로 이들을 나락으로 모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화는 독자들에게 사채업자와 사채의 현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채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인생이 끝장난다고 알고 있던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사채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혹독하고 가혹한 곳인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무자비한 장면들 때문에 독자에 따라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적인 표현 덕분에 이 작품의 매력이 생긴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역대 판매 부수 1,700만 부로 공동 149위를 기록했습니다. 닥터 슬럼프는 일본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만화가이자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첫 장편 만화입니다. 제가 작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 만화 대여소에서 이 작품을 보다가 웃음을 참느라고 배를 잡고 낄낄거리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어떻게 만화를 이렇게 재미있게 그리는지 놀랍고도 의아해하면서 토리야마 아키라는 이 작가는 언젠가 큰 성공을 거두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작가는 몇 년 후 드래곤볼로 역대급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 만화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만화는 과학자인 노리마키 센베가 인조인간인 아라레를 만들어서 딸을 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센베는 기술적으로는 매우 유능한 인물이지만 연애나 또 자녀 교육에는 완전히 젬병인 인물인데요. 이런 아빠 밑에서 아라레가 잘 클 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더구나 아라레는 인간 사회의 문화와 예절을 모르고 또 힘 조절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서 자기 머리를 들고 다니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마을 주민들을 경악해 하는 사건을 벌이고 다니죠. 천진무구한 아라레가 만드는 유쾌한 일상과 느끼하지만 마음은 착한 센베 박사의 일상과 또 연애가 엮여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흥미롭게 그린 코미디 만화인데 지금 봐도 여전히 재밌습니다. 기획 당시에는 센베가 주인공이었지만 만화를 본 편집자의 권유로 아라레를 주인공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편집자가 이 작품 인기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키라의 차기작인 드래곤볼도 연재 초기에는 인기를 잘 못 누리다가 편집자와의 회의와 조율로 인기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만화 제작 시스템을 보면 느끼는 건데 작가보다 더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작품 퀄리티를 높이는 편집자들의 존재를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의 놀라운 점은 직장을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만화를 그리게 되었음에도 불과 2년 만에 엄청난 극화체를 완성했다는 것인데요. 그의 그림체를 보면 이게 과연 2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그림체인지 놀랍기만 합니다. 나중에는 연필 스케치도 생략하고 펜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 퀄리티가 어지간한 만화가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니 타고난 만화가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토리야마 아키라는 이 작품 연재 하나로 1981년 불과 26살의 나이로 일본 만화가 최초로 10대 납세자 명단에 드는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당시 아키라와 함께 10대 순위에 들었던 인물들은 모두 재벌 원호였다고 하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역대 판매 부수 3,500만 부로 공동 67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만화는 작화체와 이야기에 따라서 만화와 극화로 구분됩니다. 극화 쪽으로 갈수록 성인 취향이고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화 고르고 13의 작가 사이토 타카오는 데뷔 시절부터 성인 취향의 극화를 그리고자 한 작가였습니다. 그가 만화 잡지 비코믹에 고르고 13 연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50년 이상을 연재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원래 10회 연재 후에 종료 예정이었던 이 만화는 성인 취향의 소재와 또 특별한 주인공,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에 힘입어서 무려 52년이 넘는 장기 연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 역사상 두 번째 연재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화는 모든 이야기가 다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년 이상 연재가 가능했던
가장 큰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적인 연재 방식으로는 원래 이야기의 맥락마저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피소드식 구성 덕분에 손님들을 위해서 읽을 거리가 필요한 이발소나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만화가 되었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만화는 연재 초기부터 스토리 작가를 섭외해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스토리 작가 중에는 일본 만화계에서 저명한 스토리 작가였던 코이케 카즈오와 나오키상을 수상한 후나도 요이치도 있습니다. 스토리 작가들의 구속력 덕분에 이 만화는 발매 당시에 국제 정세나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소재로 사용하면서 독자들의 몰입도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고르고 13의 폭발적인 인기 중심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코드네임 고르고 13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배신한 유다며 저주받아 멸망할 자의 운명을 지게 된 남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고르고 13은 임무 수행 시 듀크 토고라는 가명을 사용하는데요. 토고는 의뢰인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18개 나라 언어에 정통하고요. 독순수를 구사하며 거의 모든 무기와 운송수단을 다룰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의 뒤에 접근하는 걸 용납하지 않고요. 그의 저격총은 M16 아말라이트인데 보통 때는 1km 이내에 저격을 수행하지만 의뢰에 따라서는 특수탄을 이용해서 5km의 저격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르고 13이 상식을 초월한 인기를 얻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토고가 의뢰를 해결할 때의 독특한 방식에 힘입은 겁니다. 토고가 자신을 노린다는 정보를 얻은 표적은 저격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책을 세우지만 토고는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암살에 성공한 채 유유히 사라지거든요. 그 독창적인 암살 방식은 다른 액션 만화에서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작품의 개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역대 판매 부수 2억 8천만 부로 원피스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탐정 김전일은 일본 주간 소년 매거진에서 1992년부터 연재해서 2018년에 완결한 정통 추리 만화입니다. 일본어 제목 긴다이치를 한자어 그대로 읽으면 김전일이 되는데요. 유명한 탐정이었던 할아버지를 둔 IQ 180의 고등학생 김전일과 단짝 미유키가 살인사건에 휘말린 후에 김전일이 추리를 통해서 범인을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장르와 주인공의 동일성 덕분에 이따금 명탐정 코난과 비교되는데요.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두 만화를 자세히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보입니다. 명탐정 코난을 제치고 이 작품을 추리만화 1위로 꼽은 이유는 구성이나 이야기, 트릭에서 정통 추리소설에 훨씬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이용되는 트릭이나 희생자 수, 또 김전일이 사건을 추리하면서 제시하는 물증 등이 코난에 비해 과학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작품 분위기도 김전일이 무겁고 우울하며 사건의 흉포함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신을 자르거나 또 불을 지르고 얼굴을 뭉개는 수법은 예사입니다. 범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 또한 대부분 씻을 수 없는 원한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년탐정 김전일에 등장하는 조연급 인물들이 역할 분담이 비교적 확실한 데 비해 명탐정 코난의 등장인물은 거의 허수아비 역할을 한다는 점도 김전일의 우위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조수 역할을 하는 여친 미유키, 정보원이자 프리랜서 기자인 이츠키, 수사를 함께하는 켄모치 형사, 경시청의 에이스 아케치 등은 출연 비중도 높고 또 김전일을 도와서 사건 해결에 이바지합니다. 반면 코난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함께 출동하는 경우 오히려 사건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장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작품이 모두 사건별로 옴니버스 구성을 하고 있지만 명탐정 코난은 초등학생의 몸이 된 고교생 쿠도 시니치가 원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싸운다는 줄거리가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코난은 전 연령 독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가 밝고 가벼우며 트릭도 현실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탐정 코난의 맞수로 궤도 키드가 있다면
소년탐정 김전일에는 타카토 요이치라는 천재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범죄를 예술로 승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마술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타카토는 배후에서 사람을 움직여서 범죄를 조종하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실행범을 제거하는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 행동과 심리가 셜록 홈즈의 맞수 짐 모리아티 교수를 연상케 합니다. 역대 판매 부수 1억 부로 공동 10위를 기록 중입니다. 2018년 1월부터 김전일이 PR 회사의 직장인이 된 설정으로 후속작인 김전일 37세의 사건부가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정통 추리소설과 만화에 대한 인기가 당시보다는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 만화가 과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